네, 안녕하세요. 체육교사 백주현입니다. 오늘은 스포츠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일까라는 주제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의 장점과 단점을 알아보려는 이유는 스포츠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함입니다. 스포츠의 정의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경쟁과 유의성을 가진 신체운동 경기의 총칭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유사한 용어로는 체육, 레크레이션, 놀이, 게임 등 다양한 용어가 있습니다. 저는 스포츠를 이렇게 다 포괄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수업 목표는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여 스포츠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이해 및 관전 체험을 하고 스포츠의 본질에 대한 자신만의 생각을 말할 수 있다입니다. 자, 스포츠의 장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신체적인 면, 정신적인 면, 정신심리적인 면,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사회적인 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신체적인 면을 보게 되면 전인교육이 있습니다. 전인교육이라고 하면 신체를 통해서 우리가 신체도 발달이 되지만 신체, 체육활동을 통해서 이렇게 이론 수업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신체활동, 체육활동을 통해서 우리는 예의범절, 스포츠맨십 등 다양한 준법 정신을 배우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신체적인 것, 인지적인 것, 정신적인 것을 조화롭게 발달된 전인교육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좋은 호르몬, 세로토닌, 엔돌핀, 도파민을 분비시킵니다. 운동을 하면. 그렇게 해서 세로토닌, 엔돌핀 같은 경우에는 우울증을 감소시켜주고 되게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좋은 호르몬입니다. 그리고 폐활량의 증가가 있는데요. 한번 최대로 들여마시고 내뿜을 수 있는 양입니다. 그게 운동을 하고 스포츠를 하게 되면 증가가 되겠죠. 그래서 장점이 됩니다. 그리고 멋진 몸매를 유지할 수가 있지요. 요즘에 몸짱이 대세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스포츠 심장을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스포츠 심장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황영조 선수, 이봉주 선수 마라토너를 기억하시죠? 그 선수들은 분당 심박수가 최저로 38회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평균으로는 40에서 50회의 심박수를 분당으로 뛴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사람은 60에서 80번이 뛰거든요. 분당. 엄청난 효율성이 있는 거죠. 왜 그렇게 효율성이 있을까요? 심장의 크기가 증가되고 용적이 커집니다. 그 다음에 그 심시라는 벽이 두꺼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내뿜을 때 1회 박출량이 크게 증가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효율성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심박수, 분당 심박수가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효율성의 증가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신체가 발달하면서 면역력이 증가가 되고 질병이 예방이 되겠죠. 그 다음에 BDNF라는 뇌신경 성장 인자가 분비가 되거든요. 호르몬이. 그렇기 때문에 그 뇌에서 분비가 되면은 뇌의 세포를 활성화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이퍼빌 고등학교, 미국의 네이퍼빌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서는 영구시 체육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뇌를 자극해가지고 학습력이 향상되는지를 확인했는데 엄청나게 향상한 거를 연구 결과로 방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른들한테도 뇌의 BDNF는 뇌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하기 때문에 성장을 돕기 때문에 좋다고 합니다. 뇌가 젊어진다고 합니다. 자, 정신 심리적인 면입니다. 우울증 예방 및 감소를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 좋은 호르몬이라고 해서 세로토닌, 도파민 같은 것이 분비된다고 했죠. 호르몬이.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해소해주고요. 그 다음에 심리적인 안정과 행복감을 느낄 수가 있게 해줍니다. 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아실 겁니다. 자, 사회적인 면입니다. 사회통합인데요. 이렇게 보게 되면은 우리 교실 안에서도 체육대회 때 하나가 되죠. 통합이 됩니다. 그리고 학교 대 학교 경쟁을 하게 되면은 우리 학교가 통합이 돼서 응원을 하죠. 또한 국제 경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가 돼서 응원을 하게 되죠. 그게 사회통합입니다. 그리고 사회선도는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회들이 많이 없죠. 장애를 통해서 많이 힘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스포츠를 통해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극복할 수 있는 기회, 사회를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올림픽에서도 장애인 올림픽, 패럴림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사회를 올바른 길로 인도를 해주고요. 또한 여성의 성차별이 심했는데 스포츠에서도 심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여성의 참여가 확대되고 여권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스포츠에서도 제공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사회적인 전반적인 분위기 이런 거를 바꿔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선동한다. 그리고 스포츠의 외교를 통해 국가 간 관계를 개선한다. 이것은 동독과 서독이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릴 때 그 전에 다양한 요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 스포츠 교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남북 단일팀으로 탁구대회에 나간 적이 있거든요. 영화 코리아를 보셨으면 알 겁니다. 그렇게 해서 관계가 향상된 게 있었거든요. 물론 지금은 좀 다른 요인에 의해서 안 좋게 됐지만 이런 관계 개선에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를 통해서 사회계층 이동이 발생하는데요. 옛날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일이 많이 없었지만 교통이 발달하고 각종 매체 같은 게 방송 매체가 발달하면서 이제 언론 보도가 되고 하면서 스포츠를 통해서 인기스타가 되고 스포츠를 통해서 부를 얻게 되고 그러면서 사회계층을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 또한 동아리 활동이나 아니면 다른 학교의 친구들과 동아리 활동, 동호회 활동 등을 통해서 많은 인적 네트워크를 향상시킬 수가 있죠. 어떻게 말하면 인맥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스포츠를 통해서 국위선양, 우리나라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장점이 있고요. 반면에 단점으로 보시게 되면 크게 마찬가지로 세 가지 측면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체적인 면을 보면 비인간적인 훈련이 있습니다. 비인간적인 훈련은 승리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제껴두고 막 몰두해서 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면 되겠지만 승리를 위해서 와 참아가면서 다 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비인간적인 훈련, 막 맞아가면서도 하는 그런 비인간적인 훈련이 단점이 있고요. 운동 중독증이 있습니다. 뭐 마약 중독, 다른 중독 등과 마찬가지로 뭐 도박 중독과 마찬가지로 운동도 중독이 있는데요. 한번 중독이 되면 점점 시간을 늘려나갑니다. 일상생활을 하는 시간, 여가생활이 얼마 안 되지만 그 시간 동안 운동을 과하게 한다면 다른 일을 못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운동 중독증이라는 단면이 있고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운동 중독이 돼서 많이 하다가 보고 아니면은 하다 보면은 운동장애가 발생하고요. 또한 부상을 통해서 장애를 입거나 심각하면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승리제일주의, 무조건 승리해야 돼, 1등 해야 돼 라는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으면 부정행위를 할 수가 있겠죠. 정신심리적인 면입니다. 승리제일주의로 인한 스트레스, 부담감입니다. 무조건 이겨야 돼, 어떻게든지 이겨야 돼. 그렇기 때문에 신체적인 면에서는 부정행위를 했고 여기서는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운동 중독증이 있는데요. 신체적인 것도 많이 참여하는 거였잖아요. 여기서는 운동을 안 하면 불안한 거예요. 마치 금단현상과 같은 거죠. 담배를 피는 학생은 알 겁니다. 모르는 학생은 막 안 하게 되면 막 손이 떨려오고 불안하고 막 근질근질하고 막 그런 느낌들이 이런 불안함을 느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갈등 싸움입니다. 경쟁이 과도하게 되면 갈등이 발생하고요. 그렇게 심해지면 싸움으로 번지게 되죠.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인 면인데요. 스포츠 도박이 성행합니다. 스포츠 토토. 그래가지고 연예인들도 많은 논란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스포츠의 상업화. 돈을 버는 수단으로 전략을 해버립니다. 운동선수들이 아주 인기가 많고 좋은 건 좋은데 상업화가 되는 거죠. 하나의 상품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업화는 어떻게 보면 단점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정치의 수단으로서의 스포츠인데요. 국내 같은 경우에는 3S 50화업 때 3S 정책이라고 해가지고 스포츠를 정치적인 관심을 돌리는데 사용하는 점이 있거든요. 국제사회 같은 경우에서는 1936년에 히틀러가 베를린 올림픽에서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그 나치 정권의 우월성, 자신들만의 우월성을 표출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고 그 나치 마크 같은 것도 엄청나게 사진을 뿌리고 엄청나게 홍보하고 이데올로기 우월성을 강조했거든요. 정치적인 수단으로 이용을 한 거죠.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모 지상주의를 조성한다는 거죠. 몸짱 당연히 좋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몸짱이 너무 외적인 것만 강조되다 보니까 그게 바로 외모 지상주의까지 이제 조성을 해버리는 그런 단점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스포츠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스포츠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좀 이해가 가나요?
이해를 잘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한번 백지를 꺼내가지고 흰 종이를 꺼내서 거기에 마인드맵을 한번 그려보세요. 스포츠를 중심에 두고 장점, 단점이라는 중가지를 치고 그 다음에 뭐 신체적인 면, 심리적인 면, 사회적인 면 한번 써보세요. 만약에 잘 쓰고 이해를 하고 스포츠가 본질을 이해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잘 수업을 받으신 거고 완벽하게 확인하신 겁니다. 하지만 잘 안 써지고 생각이 잘 안 난다면 복습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수업 때 개별적으로 물어보시면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또한 여기에 없는 내용들은 수업 때 스마트 기기를 활용해서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